자, 이번에는 유동규 씨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자, 김용 씨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만배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유동규 씨는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이른바 이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민관 유착의 상징적 정황으로 여겨지는 대목이 바로 의형제를 결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동규 씨는 김용, 정진상, 김만배, 유동규 이렇게 4명이서 의형제를 맺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제 김만배 씨는 김용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형제 이야기는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진상이란 사람은요. 딱딱한 사람이라 나에게 형술이 잘 안 해요. 내가 50살 가까이 돼서 의형제를 맺는 게 쉽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형제를 맺은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는 어제 이 천화동인 1호 이 소유에 대한 증언도 있었는데 먼저 그동안 김만배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한번 들어보시죠.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주인은 제가 주인이에요. 그분은 없어요. 제 건데 왜 천화동인 와는 제 거라고. 자, 그런데요. 어저께 이 재판에서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이 지분의 일부는 이재명 측이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 24.5% 이렇게 정영학 녹취록에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저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걔네라는 게 이제 복수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만배 씨가 어제 저 걔네는 유동규라고 얘기한 거예요. 검찰 측에서 김만배 씨 걔네라는 것은요 복수형이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만배 씨 답하길 저는요 복수와 단수를 잘 가리지 않습니다. 복수 단수 저는 가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이재명 측 지분 없다니까요. 김만배 내 겁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유동규 씨나 남욱 씨가 검찰 수사와 법정에서 얘기하는 바와 네.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얘기하는 바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특히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놓고서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본인이 했던 얘기, 즉 정영학 녹취록에 넣어놓은 얘기를 뒤집고 있어요. 그건 내가 이제 일종의 허언을 한 거다. 때문에 저런 어떤 김만배 씨 진술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김만배 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천화동인 지분 1호와 관련돼서 어쨌든 끝까지 그걸 본인 것임을 주장하는 게 예.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설사 그게 유동규 씨나 내지는 이재명 그 대표 측이 연루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한다 그래서 본인의 혐의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지켜야 되는 돈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그런 어떤 본인의 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돼서 어쨌든 본인 일관되게 그건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본인한테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저런 진술을 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김만배 씨의 입을 넘어서서 혹은 유동규, 남욱 씨, 혹은 정영학 씨의 입을 넘어서서 검찰이 어떤 물증을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재판의 관건일 건데 아직까지 그와 관련돼서 이렇다하게 뚜렷하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김만배 씨가 김용 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갖고 먼저 이런저런 해명, 본인의 주장 이런 걸 이어갔는데 김만배 씨의 이런저런 얘기를 듣던 재판부 판사가요. 김만배 씨를 좀 나무랐답니다. 이렇게. 김만배 씨, 지금 본인 스스로가 말하는 게 진술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는 걸 본인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요. 뭘 만들어내지 말고 증언하기가 어려우면 차라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세요.
라고 판사가 김만배 씨한테 따끔한 충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미경 의원님, 판사가 증인한테 저 정도 얘기하는 거면 뭐 판사도 화가 좀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짜증 났다는 표현이죠. 예. 저거는. 왜냐하면 그 증인이 얘기를 할 때 이미 기록으로 판사들은 대강은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너무 앞뒤 안 맞는 얘기를 막 하고 아, 이 사람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구나. 창조해서 대답을 하고 있구나. 이걸 판사도 다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할 거면 아예 증언 거부하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증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부할 수 있냐면 자기한테 불리한 이 증언으로 본인 사건에 불리하게 되면 증언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증언 거부해라.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얘기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 얘기를 오랜만에 좀 전해드렸고요.